ACA, 일명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등록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가입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오바마 케어 등록 기간은 올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허용됐으며 8월 15일까지 특별 재연장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토요일 줌 화상회의를 통해 오바마 케어의 역사적인 기록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화상회의에 따르면 ACA가 제기된 지 4개월 반 만에 올해 가입자 수가 3,100만 명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전국민 건강보험법 ACA는 지난 2010년 3월 오바마 대통령 시절 출범한 의료보험 개혁 법안입니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건강보험이 없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 정부가 ACA 축소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급기야 오바마 케어의 핵심이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의무가입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국가재정에 부담을 가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오바마 케어를 지지하는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지난 1월 28일 ACA가 재개됐습니다. It's a law that saved lives and spared countless families from financial ruin. 재개된 ACA 정책은 이전보다 보험자 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현 전 대통령의 줌 화상회의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의 특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8월 15일 이전까지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뉴햄프셔주 공화당 주최 만찬에 참석해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1월 퇴임 후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 온건을 표방했으나 실상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 이래 가장 진보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지난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정책을 펼쳤던 인물로 당시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 정부의 개입이 강화됐었습니다.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가 대공황 시절처럼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 정부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압박해 진보 좌파의 의제를 실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로 총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계획을 들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공립도서관 둘루스 지점이 지난 주말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네 카운티 도서관의 빅토리아 홉킨스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둘루스 도서관 재개관 의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ith this new building is the possibility to have more spaces and more resources and more access for the community to millions of materials and things that the community can use to grow. 둘루스 도서관은 지난달 개관 이래 도서관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도서관 측은 오픈하우스 행사를 맞아 영어와 스페니쉬 그리고 한국어 등으로 도서관을 소개하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둘루스점에서 근무하는 아이리스 최 사서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둘루스 도서관이 현대식 친환경 건물로 새롭게 세워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사무실, 공공장소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오픈이 됐다고 해요. 그 이후로 이제 30년이 넘어서 옛날 올드 둘루스가 저희가 둘루스 포클랜드 웨이에 있었죠. 그 포스트 오피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리스 최 사서는 둘루스점에 소회의실과 스타디룸도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둘루스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만한 스터디룸이나 미팅룸이 없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근데 지금은 저희가 10명에서부터 120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팅룸이 마련되어 있고요. 스터디룸도 리저브 하시거나 아니면 워킹 베이스도 괜찮아요. 이날 오픈하우스 행사에서는 특별히
낸시 해리스 둘스 시장이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해리스 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둘스 다운타운의 도서관이 새롭게 세워져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I'm just filled with so much pride. We are excited that we are able to offer a walkable downtown library because so many people can walk here now and not have to depend on cars. So we love that part of it. And just adding a library to your city is adding a great value for so many people. 둘루스시는 도시 계획에 따라 시 곳곳을 도보로 다닐 수 있도록 재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귀넷 카운티 공립도서관 놀크로스점은 현재 재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수봉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6월 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421만 3,030명, 누적 사망자는 61만 2,406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22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46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9만 7,864명, 누적 사망자는 18,1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2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6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7,672명, 누적 사망자는 1,118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5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3,604명, 누적 사망자는 1,33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금리 인상이 뒤따르더라도 미국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6일 블룸버그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금리가 결국 약간 상승하는 환경이 된다면 사회적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관점에서 결국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지난 10년간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 너무 낮은 금리와 싸우고 있다면서 정상적 금리 환경으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에도 미국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조지아 주민들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할 수 있었지만 월요일인 7일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애틀란타 풀턴 카운티 재난관리청은 밝혔습니다. 1월에 백신 접종 장소로 전환된 이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은 조지아 주민들에게 거의 30만 개의 백신을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예상보다 일주일 일찍 월요일인 7일 문을 닫는다고 재난관리청은 밝혔습니다.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췌장암 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향년 50세로 2019년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은 유상철 전 감독은 반드시 그라운드에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치료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세가 악화돼 통원 치료 대신 입원 치료를 시작했던 유상철 전 감독은 암세포가 췌장에서 간, 그리고 뇌 쪽으로 전이되어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유상철 전 감독은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으로 대한민국의 첫 상대였던 폴란드전에서 쐐기포를 터뜨렸던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7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